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건설회사 사장이던 내가 30해 동안 쌓아온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채권자들은 집 앞에 진을 쳤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남은 건 오직 지훈이 하나뿐이었다. 지훈이는 강남의 45평 아파트를 샀다. IT 회사 대표, 35살에 시가총액 500억을 넘본다는 아들. 나는 그 집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지훈이가 나왔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린 채 피곤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반가움은 없었다. 경계와 피로만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어. 당분간만 지하실이라도 빌려줄 수 없겠니? 지훈이는 잠시 나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계산이 끝난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하실이요? 가능하죠. 다만 월세는 3억 원입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말 그대로예요. 아버지도 사업하셨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요. 계약서 쓰실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 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세입자로 만들었다. 3억 그 돈은 당시 내 전 재산보다 많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결국 서명했다. 지훈이는 변호사를 불러 공증까지 받았다. 아내 되는 여자는 지름이 수진이었다.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실은 습하고 좁았다. 창문 하나 없는 10평 남짓 공간. 나는 그곳에 낡은 매트리스를 깔고 살았다. 월세는 당연히 낼 수 없었다. 지훈이는 매달 문자를 보냈다. 연체이자 발생했습니다. 3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이를 갈았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끝장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지훈이의 집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 7시에 출근, 밤 11시에 귀가. 주말엔 수진과 함께 외출.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훈이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다는 걸.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숨만 쉬었다. 지하실 생활 6개월째. 나는 청소 용역으로 일하며 하루 7만 원을 벌었다. 그 돈으로 먹고 나머지는 지훈이 통장으로 보냈다. 연체 이자는 계속 불어났다. 이미 4억을 넘겼다. 지훈이는 나를 볼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 아버지, 돈은 언제쯤 되세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다.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밤마다 지하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느라 회사 늦은 적이 몇 번인지. 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집 담보 잡았던 게 나인데.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독이 되었다. 추억이 아니라 증오의 연료였다. 어느 날 지훈이가 지하실로 내려왔다. 처음이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퇴거 통보서였다. 연체 6개월 이상 시 강제 퇴거 가능하다는 조항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법원에 신청할 겁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지훈이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 끝난 표정이었다. 지훈아, 아버지한테 이러는 게 맞니? 그는 잠시 나를 보았다. 눈빛에 아주 작은 동요가 스쳤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사업이 그래요? 감정 개입하면 안 되죠? 그가 올라가자 나는 서류를 찢지 않았다. 오히려 책상 위에 펴놓고 하나하나 읽었다. 법조항, 공증 날짜, 지훈이의 서명.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나는 지훈이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쓰레기 봉투를 뒤져 영수증을 확인했다. 회사 명함, 거래처 전화번호, 심지어 수진의 화장품 쇼핑 내역까지.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다. 지훈이 회사가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내부에 균열이 있다는 걸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카톡 대화, 거래처와의 분쟁 메일.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정보를 쌓았다. 참는 법을 배웠다. 증오를 키우는 법도. 1년이 지났다. 월세 연체액은 5억 5천만 원이 지훈이는 실제로 법원에 퇴거 신청을 했다. 나는 법률 구호센터를 찾아가 무료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계약서 너무 불공정해요. 가족 간인데도 이렇게까지?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더 한 겁니다. 재판은 3개월 뒤로 잡혔다. 그 사이 나는 지훈이의 약점을 하나 찾았다. 그의 회사 넥스트웨이브가 최근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상장 주관사와의 미팅에서 지훈이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제보. 전 직원이 보낸 익명 메일이었다. 대표가 매출 30%를 부풀렸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저장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집안 분위기도 변했다. 수진이와 지훈이가 자주 싸웠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당신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그 사람이 여기 사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지훈이는 대꾸했다. 돈만 내면 문제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만 내면. 내 존재가 그에게는 그저 채권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꿨다. 지훈이가 어린 시절 내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던 꿈속했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금세 굳었다. 나는 전 직원에게 답장을 보냈다. 증거 보내주세요. 신원은 보호하겠습니다. 며칠 뒤 USB가 도착했다. 매출 조작 증거, 내부 회계 장부, 지훈이의 지시 메일까지.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이걸 터뜨리면 지훈이는 끝장난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이걸 하면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럼에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파일을 백업하고 또 백업했다. 증오는 이제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재판 날이 다가왔다. 지훈이는 나를 상대로 강제 퇴거와 연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반소로 불공정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법정에서 지훈이를 봤다. 정장 차림, 변호사 둘을 대동하고.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시선을 피했다. 판사는 계약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가족 간에 이런 조건이라니. 지훈이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당사자 간 합의된 사안입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나는 지훈이를 똑바로 보았다.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제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지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재판은 연기되었다. 판사가 양측 화해 권고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처음으로 지하실로 내려왔다. 문을 쾅 닫고 나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창피하게. 나는 담담히 말했다. 너도 나 창피했잖아. 지훈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돈 다 갚으면 나가세요. 그럼 끝입니다.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그가 올라간 뒤 나는 USB를 꺼냈다. 금융감독원 익명 제보 사이트를 열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제보하면 지훈이는 끝이라. 상장 무산, 주가 폭락,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하지만 나는 제보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지훈이의 투자자 중 한 명, 그가 가장 신뢰하는 벤처캐피털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다. 귀사 투자기업 넥스트웨이브의 회계 부정 의혹 자료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증거의 10%만 넣었다. 충분히 의심을 사면서도 아직 돌이킬 여지를 남겼다. 그날 밤 지훈이의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버지, 그 자료 어디서 나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투자사에서 감사가 들어왔다. 지훈이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변명 자료를 만들었다. 집에 오면 나를 힐끗 보고 지나쳤다. 수진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지훈이는 나에게 처음으로 무릎 꿇었다. 지하실로 내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늦었어, 지훈아. 그는 울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 35살 된 대표가 내 발밑에서 울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아이를 내가 망치고 있어?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가 먼저 너를 버렸어. 나는 일어났다. 남은 증거를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IT 유망기업 넥스트웨이브 회계 부정 의혹 상장 연기. 주가는 반토막 났다. 투자자들은 철수했다. 직원들은 퇴사 행렬. 지훈이는 회사 문을 닫았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수진이는 정말 떠났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왔다. 이번엔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어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먼저 망했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지하실을 나왔다. 처음으로. 집은 팔렸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정부 지원금과 청소 용역으로 근근히 살았다. 지훈이는 실종됐다. 마지막으로 본 건 뉴스에서였다. 회사 앞에서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나는 TV를 껐다. 거울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눈은 푹 꺼졌다. 내가 이겼나?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다만 텅 빈 느낌뿐.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지훈이의 글씨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증오해요. 나는 편지를 읽고 태웠다. 제가 날아가는 걸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남은 건 침묵뿐이다. 그리고 가끔 밤에 들리는 질문. 내가 정말 아버지였던가?